안녕하세요. 전국수석 인생학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공과 진로 선택을 앞둔 중고딩 분들을 위한 인생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올렸던 서울대생 공통점 영상을 만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 떠올라서 이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인생의 큰 시행착오를 줄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번 영상을 만들면서 보니까 정지웅 씨는 인문학부를 전공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죠. 근데 전공을 정하는 고딩 혹은 중딩 때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고 어떤 진로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진로로 가고 싶고 어떤 전공을 하겠다는 확신이 있는 똑부러지는 학생도 있는 반면 저처럼 그냥 대충 막연하게 전공 이름이 멋있네 혹은 이 전공은 진짜 하기 싫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죠. 사실 어른이 된 지금도 내 전공이 아닌 남의 전공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느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전공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졸업생들은 어떤 진로로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거의 바보인 상태에서 대학교에 가면 어떤 전공이 있는지 이 전공에서는 뭐를 배우고 졸업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굉장히 막연하게 전공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냥 전공들 이름 쭉 살펴보고 경영을 배우겠지? 인문은 뭔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하면서 막연한 뇌피셜 망상을 통해서 전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나오고 나서 성적에 맞춰서 다시 전공을 고르기도 하죠. 전공과 진로에 대한 별 생각이 없고 똑부러지지 못했던 저도 그럴 뻔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인생 최악의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인생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적에 맞는 대학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능을 예상보다 너무 잘 봐버렸어요. 의도치 않게 거의 전국 수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대는 쳐다도 못 볼 내신 점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능 점수랑 어떻게 잘 버무려서 비벼보면 이거 서울대 낮은 과는 써볼 만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 당시 원서지를 담당하던 선생님이 서울대 경영학과는 내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인류학과나 인문학부 같은 커트라인이 좀 낮은 과를 써서 일단 서울대를 붙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합격해서 다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전과를 해도 되고 인류학과를 다녀보면 혹시나 재밌을 수도 있는 거고 문과는 전공보다 학교 이름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류학과나 다른 낮은 과들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사실 고딩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고 대학 다녀본 어른인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거의 그래하려고 했습니다. 정 안 맞으면 전과하면 된다니까 믿져야 본전인 것 같기도 했고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전공을 그냥 대충 막연하게 골랐기 때문에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팔랑귀가 팔랑팔랑한 거죠. 그래서 가군에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쓰고 나머지는 다른 학교의 경영학과를 쓰려고 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긴 고민 끝에 다행히 그냥 경영학과를 썼습니다. 합격해서 학교를 다녀본 결과 깨달은 것은 아무리 학교 이름이 중요해도 나랑 안 맞는 전공 공부를 하는 것은 지옥 그 자체이며 전과를 내가 하고 싶다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전과를 성공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전공으로 입학한 사람이랑 전과범의 학교 생활은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이름이 전공보다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는 인류학과를 권유한 그 선생님한테 낚일 뻔한 거죠. 설령 그 선생님이 자기 실적이 아니라 진짜로 저를 위해 권유하신 것일지라도요. 학교를 다니면서 주변의 전과생 혹은 전공을 잘못 골랐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지인들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떠오르면서 정말 아찔했습니다. 자기랑 안 맞는 전공을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끙끙대고 전과 준비, 복수 전공 등 하려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졸업하고 진로를 정할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진로에 내 전공이 적합하지 않아서 또 다른 스펙을 쌓아야 되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그만큼 내 전공이 나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전공이 학교 이름보다는 몇 배는 중요하더라고요. 학교 이름은 어차피 전공을 낮춰서 올릴 수 있는 학교 이름은 한두 칸 차이밖에 안 되고 그 정도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학과와 철학과는 향후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인생을 가르는 차이를 만듭니다. 전공을 결정하는 것은 마치 기차에 올라타는 것과 같아서 한 번 타면 자연스럽게 그 기차가 칙칙폭폭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몇몇 아웃라이어를 제외하면 학교와 전공이 결정되는 순간 대부분의 전공생이
비슷한 진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기차가 아니다 싶으면 내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그게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뛰어내리고 또 다시 다른 기차에 올라타야 하는데 다른 기차는 멈춰서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탑승하게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게 탑승한다 하더라도 이미 각 기차에 처음부터 탑승한 멤버끼리는 서로 인맥이 형성되고 친해져 있는 상태죠. 결국 전과범은 엄청난 인싸가 아닌 이상 인맥도 형성하기 어렵고 시간도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전과에 성공한 사람은 다행인 거고 전과에 실패해서 나랑 맞지도 않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졸업하는 거는 정말 지옥 그 자체예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저처럼 아찔한 순간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팔랑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전공은 뭐고 진로는 뭘까요? 전공은 뭘 배우느냐, 진로는 졸업하고 뭐가 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중고딩 시절에 어떻게 전공과 진로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미래를 보고 오면 됩니다. 이제 미래를 보고 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간 이유는 학사 졸업장을 따기 위한 것인데요. 학사 졸업장은 어떻게 딸까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이수 학점만큼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보통 하나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으면 3학점을 주죠. 해당 전공의 홈페이지를 뒤져보면 졸업까지 몇 학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얼만큼 듣는지를 알면 전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해당 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과정 안내, 교과과정 안내가 있다고 써있죠? 눌러볼까요? 와,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이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면 듣게 될 강의들입니다. 저 커리큘럼 안에서 내가 원하는 강의를 골라 듣는 겁니다. 참고로 대학교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강의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듣는 곳이죠. 그리고 다른 메뉴를 보면 졸업 요건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대학 생활이란 곧 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긴 여정으로 이 졸업 요건과 위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내 미래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수업을 듣게 될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수업의 내용이 곧 전공인 것입니다. 수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그 수업에서 쓰는 교재를 알아내면 되는데요. 교재를 알아내서 열어보면 전공에 대한 감이 아주 구체적으로 잡힙니다. 과목 이름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런 건 잘 감도 안 오죠. 교재를 열어봐야 합니다. 교재를 열어보는 방법은 인터넷을 뒤지거나 혹은 대학교 내에 서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대학교 안의 서점에는 그 대학교의 강의에서 쓰이는 전공 서적의 대부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구경도 하고 겸사겸사 방문하시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 확연히 구체화되고 이전과는 다른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과외했던 학생들은 꼭 한 번씩 같이 캠퍼스 내 서점 투어를 했는데요. 다들 전공에 대한 감을 아주 확실하게 잡게 되고 캠퍼스를 보면서 동기부여도 얻어서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공 이름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전공을 결정하는 것과 사실상 몇 년 뒤의 구체적인 미래를 미리 보고 전공을 결정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전공을 파악하는 법은 이제 알았는데 진로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진로는 파악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해당 전공의 졸업생들이 어떤 진로를 갖는지 조사해보면 나의 졸업 후 진로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해당 전공 졸업생을 찾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 중 제 나이 플러스 마이너스 3살 정도의 주변 사람들의 진로를 알려줄 수 있겠죠. 로스쿨에는 몇 명이 갔고 금융권에는 몇 명이 갔고 공기업에 몇 명이 갔더라, 창업은 몇 명이 하고 대학원에는 몇 명이 끌려가기도 했더라 하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죠.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커뮤니티의 아이디를 빌릴 수 있는 경우 취업 게시판이나 진로 게시판 같은 것을 보면 현실적인 진로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알아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연한 뇌피셜 망상과 실제 현실은 다르거든요. 이런 방법들로 졸업생들의 통계를 파악하면 졸업 후 내 진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설탕물에 오이를 넣어두면 조금 특이한 오이가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결국 피클이 되듯이 그 대학의 그 학과를 전공하고 나면 졸업 후의 진로가 남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의 진로가 곧 나의 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주의하실 점은 전공이 같더라도 학교의 차이에 따라 가는 진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생들의 진로와 낙성대 경영학과 졸업생들의 진로가 같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팔랑귀가 되기 쉽다. 두 번째, 전공은 뭘 배우는지인데 책을 열어봐야 그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세 번째, 진로는 졸업 후 뭐가 되는지인데 졸업생들의 진로 통계를 알아야 진짜 현실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네 번째, 가고 싶은 학교의 전공 홈페이지에 가서 교과 과정을 파악한 후 캠퍼스 내 서점에 방문해서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수석 인생학교였습니다.